오후 세션 첫 번째 시간은 오픈시프트를 SDX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어떻게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30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세션 내내 아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야기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시스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MSA 아키텍처를 위한 플랫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과 또 어떤 실체를 가지고 오픈시프트를 올려서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제일 핵심 주제가 될 네트워크 플러그인하고요, 또 스토리지 플러그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디자인해서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마 수많은 IT의 민첩성에 대한 중요성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또 컨테이너나 도커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오픈시프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논해지고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도 이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 가운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플러그인에 대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구성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 세미나에서 들으시는 거랑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하시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실제 네이티브하게 쿠버네티스나 또는 컨테이너 기술 또는 도커 기술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작은 파일럿이라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확 와닿으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야,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고요. 내가 근무하기 전까지는 이거 도입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특히 기업 환경에서는 100%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간다기보다는 일부 서비스들, 중요한 코어 서비스들은 최소한 VM 형태 또는 베어메탈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마치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져가는 것처럼 지금 MSA 아키텍처들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인터림 형태로 가져가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나왔고, 또 시스코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스코는 이제 실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두 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좌측에 일반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플랫폼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100%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구성하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프로그래머블하게 변화해서 구성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형태로 컨트롤러가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레디에스에서 제공하는 엔서브를 연동을 하셔서 프로비저닝 하시고, 또 각각의 SDN 컨트롤러들, 또 SDX 컨트롤러들이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하고 연동을 하셔가지고 하드웨어 가속이라든지 또 스토리지의 유연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두 개의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좌측은 맨 위쪽 상단에는 시스코의 스위치가 탑재가 되고요. 이 스위치를 두 가지 모드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스위치 OS를 올려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SDN을 탑재를 해서 구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구성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하단의 컴퓨팅과 스토리지 방법들은 말 그대로 베어 메탈 위에 셀프 스토리지라든지 또는 상용 스토리지를 붙여서 쓰실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피지컬하게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워낙 오늘 이제 로지컬하고 논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림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들고 왔어요. 두 가지를 혼합을 했습니다. 전부 레디에스를 올리는 기준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에서부터 피지컬한 구성까지 시스코는 CVD라는 이름으로 시스코가 레드햇하고 같이 검증을 해서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걸 보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컨피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하단의 세대는 셀프 스토리지가 탑재가 되는 거고요. 저 위에 상단에는
OCP 플랫폼들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노드, 마스터 노드, 이제 워커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들이 탑재되는 노드들로 해서 분산 형태로 얘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적절하게 3대, 2대 형태로 해서 클러스터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상단에 이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 형태의 UCS 매니저라고 하는 컴퓨팅을 전체 총괄하는 컨트롤러가 하드웨어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밑에 렉 서버까지 얘가 전부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담당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터 패스가 되는 거죠. 컨트롤 패스는 제일 상단에 있는 2대의 저 컨트롤러가 이 역할들을 제어하고 또 API를 제공을 해주고 지금 OCP하고 또 연동하는 역할들도 해주게 되고요. 저 위에 있는 4대, 마지막 제일 위에 상단의 4대가 40G 또는 100G로 연동을 해서 이제 SDN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지금 100% SDX를 쓰지 않지만 얼마든지 프로그래머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얘를 실제 OCP 플랫폼으로 가져갔을 때 어떻게 쓰는지 좀 들여다보면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더 레드햇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인프라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좌측의 플랫폼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플랫폼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역할에 따라서 좌측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OCP 마스터 노드라고 하는 게 지금 3대가 들어가 있죠. 이 3대는 컴퓨팅으로 해서 이 블레이드가 3대가 분산돼서 클러스터를 뜨게끔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클러스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HA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인프라 노드, 흔히 말해서 이제 HA 프락시라든지 또는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해당 컨테이너들이 올라가는 플랫폼들은 인프라 노드라고 해서 2대를 탑재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게 되는 실제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되는 노드들은 이제 4대를 통해서 샤시 2개의 분산을 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남은 블레이드 링크에다가 서버를 탑재해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제 비어 있는 게 스토리지 쪽이죠. 스토리지는 이제 옵셔널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 스토리지는 네뎁이나 또는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하셔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프 스토리지를 붙여서 구성하실 수 있게끔 컴퓨테이션 가이드까지 전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비어 있는 게 네트워킹 부분인데 네트워킹은 여기에 시스코의 SDN인 ACI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이 안에 ACI 플랫폼을 플러그인 시켜가지고 오픈시프트가 실제 구성을 하셨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분들을 오프로드 시킬 수 있도록 CNI 플러그인을 장착을 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챕터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제가 이 장비들을 앞서서 보여드린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하프렉 정도 사이즈 정도로 구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한 4대 정도, 그 다음에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병행된 상태로 해서 한 16유에서 18유 정도 되는 사이즈를 구축하시게 되면 하프렉 정도의 구축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데이 0부터 데이 2까지의 구성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성은 보통 이제 뭐 인프라 팀이 이걸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플랫폼을 따로 구축을 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레드햇이 탑재되는 이 OC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에서 권고해드리는 바는 엔서블을 연동하는 것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엔서블 가지고 엔서블 타워라든지 또는 약간 오픈소스 기반으로 커뮤니티 기반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AWX 가지고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엔서블 타워를 가지고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SDN 컨트롤러하고 붙여서 엔서블 타워에서 구성할 수 있게끔 템플릿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컴퓨팅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컴퓨팅을 개별 노드로 접속하거나 스토리지 노드를 개별 노드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UCS 매니저라는 녀석을 가지고 전부 엔서블을 얹어서 얘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처음 들어오고 네트워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엔서블 타워를 컨트롤 삼아서 전부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데이 0에서는 하드웨어를 셋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데이 2로 넘어가게 되면은 몇 가지 플러그인들을 집어 넣으셔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플러그인하고 스토리지 플러그인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 현재 표준화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CNI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ACI의 CNI 플러그인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많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스토리지 쪽에 지금 현재 플러그인으로 제일 많이 예고되고 있는 게 플렉스 볼륨하고 요즘 이제 전부 CSI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권고사항은 CSI를 가지고 플러그인 하실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엔서블을 집어넣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SDX를 전혀 쓰지 않고 네이티브하게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시스코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 네트워킹 노드가 됐던 여기서 말씀드린 네트워킹 노드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해당이 되고요. 컴퓨팅 노드는 X86 서버가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노드들을 직접 엔서블에서 컨트롤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현재 GitHub에 이거를 엔서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엔서블 갤럭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단일 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고드리는 거는 이게 만약에 스케일 아웃 형태로 굉장히 많아졌을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스위치가 10대 또는 20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노드들이 10대, 20대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플랫폼들은 현재 스케일 아웃이나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손쉽게 확장이 가능한데 하드웨어들이 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서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간에 마치 프락시처럼 이런 컨트롤러를 둬서 운영하시는 게 자동화를 가져가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예. 제가 일일이 20개를 컨트롤해서 엔서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개별로 들어가서 로그를 수집하고 컨트롤하기가 작은 파일럿 구매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노드들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컨트롤러를 이런 엔서블 타워에 붙여서 쓰시는 거를 제가 좀 권고를 드리고요. 실제 이제 이걸 들고 와서 그런 플러그인이나 구성 형태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플로우 로직을 좀 보면요. 이제 가운데 여기 이제 엔서블이 있죠. 이 엔서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타워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배포하는 것도 엔서블을 통해서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하게 되고요. 뭐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이 엔서블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CSI 플러그인이라든지 플렉스 볼륨을 가지고 퍼시스턴트 PV 볼륨을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이 엔서블 타워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를 1차적으로 데이 제로에 전부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는 엔서블이 내려가지만 이 엔서블을 가지고 이 안에서는 REST API로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링이 XML이나 JSON 되고 있는 걔를 호출을 해서 컴퓨레이션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재밌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실 수 있어요. 얘도 지금 엔서블 쓰는 형태를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요. SSH로 접촉해서 CLI 날려서 모델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JSON이나 XML을 가지고 직접 REST API를 HTTPS로 호출을 해서 모델링을 직접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데이 제로에 하드웨어를 셋업할 때 누가 오너가 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SSH로 접속해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엔서블 구동 모델은 만약에 네트워크 담당자가 이 역할을 가져다가 자동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이 전자가 훨씬 편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데이터 모델링을 JSON이나 XML을 우리 회사에 표준화를 시키고 얘를 가지고 쓰시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프라 담당자보다는 개발자나 현업 쪽에서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엔서블 안에서도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접속하시고 모델링 하시는 형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다 셋업하고 플러그인 셋업하시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픈시프트, OCP 플랫폼들을 구성하시고 제공하고 또 디플로이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시스코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권고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100% 엔드-투-엔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전부 가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세요. MSA 아키텍처로 갈 때 하이퍼바이저를 쓰거나 또는 가상화를 쓰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순수하게 퓨어하게 하드웨어를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MSA 아키텍처가 올라가 있는 플랫폼이 얼마나
지금 분포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도 CNCF 그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거기 조사 자료를 보면 70%는 가상화 아니면 클라우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MSA나 특히 도커, 컨테이너 이런 기술들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환호했던 거는 하이퍼바이저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가상화 필요 없이 순수하게 퓨어하게 베어메탈을 위에 올려서 쓴다라고 생각해서 이 플랫폼이 훨씬 많은 것 같지만 현재 프로덕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가상화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또는 클라우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안에서도 들여다보면 AWS가 제일 많고요. 가상화 안에서도 의외로 VM웨어 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베어메탈에서 가상화를 갔을 때는 분명히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물론 효율적인 장비의 활용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노드 설치를 빨리 하고 또 드라이버에 대해서 손쉽게 제가 컨트롤하고 만지고 배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가상화로 간 거고요. 실제 가상화를 쓰시다 보면 내가 베어메탈 인스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느끼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MSA 아키텍처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인사이드 안쪽에 서비스 메쉬나 서비스 플로우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위에 올라갈 때 네트워킹은 오버레이로 가고 스토리지는 PV로 가서 그 안에서도 한번 가려지는데 이거를 베어메탈 설치하고 신규 설치하고 노드 분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가상화 위에 이걸 올리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코도 두 가지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전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하신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퓨어하게 하드웨어 그냥 네이티브한 하드웨어 위에 올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0%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가상화 플랫폼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셀프가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죠. 셀프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HCI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PV도 제공을 해주고요. CSI 플러그인이나 플렉스 볼륨 같은 플러그인도 전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는 3개에서 4개의 노드로 전부 커버리지를 하고요. 이 안에서 전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듭니다. 네트워크는 훨씬 더 단순화시켜서 케이블링은 그대로 40G로 올리고 저 상단에 SDN 솔루션을 올려서 구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드웨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가상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하고는 이제 오해하시기 쉬워요. 앞서서는 하드웨어 블레이드나 또는 컴퓨팅 노드 X86 서버를 그대로 보여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는 뭐 마스터 N, 인프라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V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프라 팀이나 또는 클라우드 데브옵스 팀에서 내가 하나의 오픈시프트 플랫폼이나 또는 쿠버네티스 플랫폼들을 가지고 특정 부서에 내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노드들을 사는 게 아니라 VM 형태로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는 저 전체 아키텍처를 하나씩 떼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보시면 마스터 노드가 2대에서 3대 이상 구성되고 또 인프라 노드가 추가가 되고 어플리케이션 노드들이 추가가 되죠. 만약에 서비스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추가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베어메탈을 꽂고 거기에 엔서블 구동시켜가지고 데이터 모델링 구동시키고 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VM만 찍어내면 되는데 HCI 플랫폼에 올 플래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VM을 찍어서 올라오는 데는 10초 이내에 VM이 하나가 구동이 돼버립니다. 제가 마음대로 CPU나 메모리 다 할당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안에 있는 자원도 늘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 VM들을 가지고 인프라 플랫폼들을 조금 더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네가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HCI 플랫폼의 분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컴퓨팅 노드나 또는 스토리지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 HCI 노드들을 한두 개씩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얘도 굉장히 유사하게 설치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뭐 레드햇을 올려서 쓰실 거기 때문에 권고 사항은 앤서블 타워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하드웨어 플랫폼은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추가가 된 게 HCI, 하이퍼 컨버전스 인프라 플랫폼들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화와
스토리지가 일체형으로 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하나가 번들링 돼서 제공이 되는데 얘가 또 추가적으로 REST API를 제공하고 얘를 Ansible로 붙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하고 차이점은 맨 하단에 있는 실제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를 컨트롤하는 게 가상화 레벨까지 올라가서 얘를 Ansible로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레시피를 짜시는 겁니다. 네트워크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버하고 스토리지 올리고 데이 2에 가서는 데이 1에 가서는 CNI 네트워크 플러그인 그 다음에 스토리지 플러그인 하고 실제 OCP를 설치하고 데이 2에 구동을 시키는 방법을 취해서 전체적인 인프라 자동화를 MSA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플랫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처음에 보여드린 케이스 1하고 유사한데 하나가 추가가 여기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고객분들께서는 스토리지 PV 볼륨에 대해서 플러그인을 시킬 때 어떤 인터페이스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플렉스 볼륨 이야기 많이 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CSI 볼륨을 CSI 플러그인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CSI 플러그인을 가지고 이제 Ansible이 핵심이 돼서 양단에서 구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 얼마나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의외로 대형 하이터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지금 Ansible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구성들을 많이 하시고요. 전체 형상 관리는 뭐 오늘 언급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라폼 같은 것들 가지고 전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MSA 아키텍처, 또 우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 또 퍼블릭 클라우드의 애저나 또는 AWS 있으면 테라폼 가지고 전체적인 형상 관리를 하고 이 안에 프로비저닝은 Ansible 타워를 가지고가시고요. 그 밑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들이 각각의 데이터 모델링으로 Ansible에 붙는 형태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인프라 팀이지만 하나의 CI/CD 모델로 해서 기세다 올리시기도 하고 얘를 가지고 변경 관리를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인프라 팀도 사실은 의외로 계속 발전들이 일어나고 그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딱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하나는 네트워크 플러그인하고요. 하나는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인프라하고 또는 플랫폼하고 연동을 하실 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SDN은 이야기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이 SDN에 대한 정의 또 브로드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오늘 깊이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 SDN 안에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스코 같은 경우는 ACI의 APIC이라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전체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장을 합니다. 오늘 레드의 세미나를 오셨으니까 OS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얘가 어떤 방식으로 대단하게 뭐 컨트롤을 하느냐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Ansible에서 컨트롤 하듯이 얘의 방식은 이 APIC이라는 서버가 세 대의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OS 자체가 CentOS 7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CentOS가 이 전체 스위치를 컨트롤하는데 또다시 어떻게 하느냐? 이 스위치 안에는 다시 리눅스가 포팅이 되어 있는데 윈드리버 리눅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윈드리버 리눅스가 올라간 이유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지금 리눅스로 평가가 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펑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CentOS를 컨트롤러로 두고요. 이 CentOS가 하단에 펼쳐져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REST API, 즉 제이슨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데이터 모델링을 내려줍니다. 마치 Ansible 컨트롤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APIC이라고 하는 SDN 컨트롤러에 어떤 명령을 내리면 REST API로 여기 있는 수많은 스위치들하고 접속을 하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제이슨으로 내려서 내가 필요한 컴피기션을 전체적으로 일괄 배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Ansible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Ansible은 여기서 제가 하나의 레시피를 만들거나 템플릿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이게 APIC이 받아서 대신 프락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으면 개별 접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네이티브하게 그냥 스위치 OS를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그 안에 리눅스가 그대로 구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실제 오픈시프트하고 뭐가 붙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구글링해서 이해하기 쉽게 보려고 하시면 그냥 쿠버네티스의 CNI를 검색하셔서 보시는 게 이해가 좀 쉬우세요. 제가 이제 일부러 로지컬한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쿠버네티스를 보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도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첫 번째로는 플러그인이 너무 어려워요. 예.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가상화 레이어고 소프트웨어 레이어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하나를 설치를 하면 실제 노드에만, 그러니까 그 컴퓨팅 노드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에도 올라갑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실제 데이터 패스고요. 나머지는 컨테이너 방식으로 전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플러그인이라는 게 결국 제가 플러그인 사이트에서 이걸 내려받아서, 그게 레드햇이 됐던 시스코 사이트에서 받아서 이 야물로 정의된 파일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설치를 해서 이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 딱 들어가서 보면 이 CNI 플러그인을 딱 설치를 하면요, 전체 노드에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쭉 설치가 돼서 데이터셋이나 또는 스테이트풀 셋으로 해서 딱 올라가 있는 게 데모셋이나 이런 게 딱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네트워크 OVS 스위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파드들을 잔뜩 올리는 방식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실제 요게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고요. 요게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래픽은 여기에 컨테이너들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통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과를 할 때 여기에 보안 정책도 넣어주고, 이스트 웨스트 파드 간에 통신할 때 VXLAN 터널링도 열어주고, 이그레스 나갈 때 라우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그레스 LB 하거나 HA 프락시 할 때 LB 하시잖아요. 그 LB 할 때 퍼포먼스 떨어질까봐 이 하드웨어 장비가 대신해서 LB도 해주고, 이 역할을 이 컨트롤러가 내리는 걸 받아다가 여기도 넣어주고, 이 밑에 실제 노드들이, 워커 노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역할들을 대신해서 밀어 넣어주고 빼오고 정보를 가져다가 두 군데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OCP 노드에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뭐냐? 예.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첫 번째는 LB를 해주는데 PBR 베이스로 5튜플로 해서 로드 밸런싱을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100% 하드웨어 처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LB를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담이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했을 때 성능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CNI 플러그인에서 그냥 끌어올려서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그레스 쪽으로 바깥으로 라우팅 처리할 때도 얘가 대신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스트 웨스트로 열릴 때 얘 터널링도 하드웨어가 대신 처리해 줍니다. 다만 로컬 로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얘가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밑에 OVS에 내려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위에 있는 스위치가 개입할 수 없으니까요.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는 사실 보안 때문입니다. 예.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 플랫폼에서의 보안은 파드 앞단에 네트워크 폴리시라고 하는 야물 형태로 해서 실제 보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정의를 해서 내려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뭐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외장 스토리지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DB는 MSA 아키텍처에서 빼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다니면서 100% MSA로 한다는 기업을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가서 보면 점점 프로젝트가 길어지는 이유가 이 MSA 아키텍처는 프론트엔드로 쓰고 백엔드에다가 전부 VM이나 베어메탈을 다시 갖다 붙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일 뷰에서 보안 정책을 내려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윗단에 있는 스위치가 여기다가 직접 VM 형태로 DB를 올리거나 베어메탈을 올릴 때 단일된 보안 정책을 가지고 얘가 쿠버네티스 OCP 노드에서 나오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나오던 또는 DB 쪽에 연계가 되던 그 사이에 끼어서 단일 뷰로 보안 정책을 그냥 다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방식이 나옵니다. 원래대로 네트워크 폴리시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트워크 폴리시는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별로 그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는 뭐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 테넌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내가 파드당으로도 관리하고 싶다. 그렇게도 매핑시켜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스테이트풀, 스테이트리스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동안은 MSA 아키텍처에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볼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가상화를 통해서 가져가자는 겁니다. 예. 베어 메탈은 아무래도 볼륨을 마운트하고 또 퍼시스턴트하게 가져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미 VM에서는 쉐어드 볼륨 형태로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파이버 채널 형태로 런을 붙이던 또는 나스 형태로 NFS를 붙이던 기타 다른 오픈 스토리지로 붙이던 예. 현재 많이 쓰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미 퍼시스턴트 형태로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는 VM 형태로 관리를 해서 노드에서 가지고 있는 VMDK 파일, 여기서 제가 VMDK 파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ESX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VM에서 결국 이 안에 컨테이너에 대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가 장애가 생기거나 노드를 HA 하더라도 변경될 게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노드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파드나 또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 자원들에 대한 관리들,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나올 때 네이티브하게 이건 구글하고 같이 개발을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플렉스 볼륨은 사실 시스코가 컨트리뷰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CSI가 지금 현재가 대세가 됐습니다. 마치 CNI 플러그인처럼. 그래서 제가 뒤에 것만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구성이 마치 네트워크 플러그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앞서 슬라이드는 컨테이너를 올린 게 아니라 노드에다가 플러그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일 큰 단점은 노드에다 플러그인을 시키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그 노드의 패런트 OS에. 보안적으로 되게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 담당자하고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하는 담당자 사이에 롤 권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디플로이를 하고 나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나 현업 개발자가 무언가 디플로이를 파드에다 할 때 또다시 권한을 줘서 이거를 PV 볼륨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단계를 또 거쳐야 된다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보면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컨테이너화 시켜서 그냥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노드 안에 그냥 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비저너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컨테이너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바라보는 볼륨을 얘가 프락시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얘가 요청을 해주면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도움이 있냐면요. 아까는 제가 이 전체를 볼륨을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나 내가 쓰고 있는 클러스터 단위로 얘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담당자들이 들어가자마자 인증만 딱 통하게 되면 언제든지 제 볼륨들을 내가 원하는 볼륨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중복 제거나 또는 압축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야물 파일을 현업 담당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담당자의 권한을 좀 내려놓고요. 현업 담당자한테 권한을 훨씬 더 많이 주는 방식을 얘를 가지고 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길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스코가 현재 두 가지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어 메탈에 네이티브한 일반적인 스위치를 그대로 구성해주는 방식을 화이트 백서를 통해서 하나를 제공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100% 소프트웨어 디파인 방식을 통해서 컨트롤러들이 엔서블에 연결을 해서 구성 배포하고 컨트롤하고요. 또 플러그인들을 스토리지 단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단에서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플랫폼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이거를 디플로이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시스코도 지금 부스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부스로 찾아오시면 기술적인 내용이나 세일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